지난 주말 내내 SNS로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이재명 대통령. 오늘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배급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직격했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강남에서 4억 원가량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왔다는 기사도 공유했습니다. 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자.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는 5월 9일로 종료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적용 시점을 한두 달 미루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했던 대로 중과유예는 5월 9일 계약분까지만 적용된다는 게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의 연이은 메시지에 대해 정책 기조가 바뀔 거란 기대를 하지 말란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일정하게 성과를 보지 못했던 경우는 애초에 시작한 정책의 기조를 못 지킨 것이 주된 요인 중에 하나다. 보유세 등 추가 세제 개편에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한 만큼 당장 검토는 없다는 건데 다만 집값 안정이 안 될 경우에 어떤 정책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기조입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SNS로 협박하고 집 팔라고 호통친다고 했습니다.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 잡는 게 쉽다고 윽박지릅니다. 호통친다고 잡힐 집값이라면 그 쉬운 것을 왜 여태 못 잡았습니까?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러 자체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규제를 풀면 2031년까지 서울 31만 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야 할 영역입니다. 공공물량 확대를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는 접근입니다. 민주당과 국토부엔 이를 논의할 여야정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정부 정책이 실패하도록 기우제 지내듯 기도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소모적인 정쟁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까? 한다면 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까지 잡을까 두려운 것 아닙니까? 규제를 완화하고 투기를 조장하자는 거냐. 지난 정부가 시장을 왜곡한 집값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무너뜨린 시장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부터 책임 있게 제시하기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은 여론 폭발력이 강한 만큼 지방선거까지 이를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는 앞으로도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에선 최근 일주일 사이 집을 내놓겠다는 요청이 20% 정도 늘었습니다. 저희도 느끼지, 물건이 좀 나오는구나. 가격도 좀 많이 올라왔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겸사겸사 정리하시는 분들. 하지만 서울 지역에 따라 매물 증가율은 가지각색이고 통상적인 변동폭을 벗어나는 흐름도 아직은 잡히지 않습니다. 숨죽인 눈치 작전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중과세 때문에 매물이 늘거나 그러지는 아직 않았어요. 지금 내놓을까 말까를 결정하고 고심하고 있어요. 처분하려고 나선 다주택자 중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있는 서울에선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제로 거주할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 세입자와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집을 팔기 위해 중도 해지 위로금 명목으로 세입자에게 웃돈을 주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나는 연장권 쓸 거예요 이러면 못 내보내잖아요. 최소 500이고 한 돈천 주고 세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2천 달라면 2천이라도 주고서 팔으라 난 그러지. 최근 전세 매물 역시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입자들도 선뜻 웃돈을 받고 나가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아파트 등 서울에 있는 주택은 모두 317만 채, 이 중 다주택자 소유는 최소 91만 채 이상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시장의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는 주간 거래 동향 등의 통계로 일부 확인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